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면서 지난 2월 재개된 인하 흐름을 다시 멈췄습니다.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토지거래 해제와 확대 재지정 여파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감안해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중복 상장 이슈로 몸살을 앓던 코미코가 자회사 미코세라믹스의 상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주들의 반발이 크고 중복 상장 우려가 회사 주가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코미코에 관한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률 역시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대성하이텍이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에 나선다는 소식에 17일 장 초반부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 9시 57분 기준으로 대성하이텍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29.92% 올라서면서 개장 직후 주가가 급등했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그래도 뉴욕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죠. 한번 뉴욕 증시에서는 기대했었던 파월 풋마저도 물거품이 되어가면서 시장이 좋진 않았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다양한 정책 테마주가 또 시장에서 상승을 나타내면서요.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는요. 미국과의 관세가 잘 태결됐다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역시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들 기대해보면서 우리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뉴지스 코너는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또 첫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 한번 열어주시죠. 자, K방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분쟁 자체가 한국에게는 기회다라는 그런 풀이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또 대선 후보자의 정책적인 발언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히토류 분쟁 역시도 방산주에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정책 관련돼서 방위 관련된 산업군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것을 밀어주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제 또 정책주로 방산주들이 묶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분위기와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 정책이라는 모멘텀을 얹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편승되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인 시세라든지 그리고 수급이 좀 쏠림 현상들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정부 정책 관련주 하면 약간은 테마성의 종목군들이 좀 집약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그동안은 좀 두드러졌었는데 오히려 방산 관련돼서는 지금 글로벌적인 상황 그리고 실적 관련된 기반도 있는 상태에서 정부 정책이라는 모멘텀까지 얹어졌고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종목들이 고가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혹시나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 떨쳐내고 이런 지금 시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들이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부근에서도 또 다른 상승이 나오는데 제가 앞서서 히토류 이야기를 또 전해드렸는데 이게 히토류 분쟁이 방산주에는 피해가 된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또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히토류가 방산 쪽에서 이제 정밀 유도 무기 그리고 전자 관련 장비 뭐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지금 히토류를 중국에서 무기화해서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계속해서 히토류를 우리가 더 이상 수출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괴롭힘을 하고 있는데 방산 관련돼서도 피해를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일기 때 우리가 이 히토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정부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미 재고를 좀 확보를 해놨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장기화가 됐었을 때는 우리 방위산업까지 좀 피해를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뭐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측면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 때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고를 축적을 해놨고 중국이 아닌 호주라던가 다른 국가에서 공급망을 좀 재편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들을 개발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장기화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이제 뭐 내포를 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체크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 자체가 당장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을 크게 훼손을 시킬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히토류 관련돼서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크게 시세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부 종목 빼고는.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미 겪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면역이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대비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안심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오늘의 방산주 움직임은 저희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인 가능성이 조금 더 반영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들도 이 중소형주들의 상승이 조금 눈에 띄기도 하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잡아볼 때는 이 변동성에도 좀 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전략을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 거라고 보실까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방산 탑3만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있었잖아요. 사실 저도 방산주들이 좋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중소형 방산단 종목군들은 시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어요. 그동안 좋다 이야기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정부 정책이 딱 붙는 순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 방산주들까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좀 더 강하게 길게 이어갈 수 있다라고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산주들은 오히려 기회가 열렸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지금 같은 시기에 어디를 투자를 하면 좋을까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실적도 나오고 정부 정책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안전한 투자처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하나 좀 열린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실적 기반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중소형 기업들 그리고 기술력이 해외 수출까지도 가능한 쪽 이쪽으로 좀 선별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 우리가 빅텍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중소형 종목들로 방산 쪽으로 움직였지만 요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i3 시스템 그리고 RF 시스템즈, 코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좀 안전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말고 진짜 현대로템, LIG넥스원 이런 회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술력이 좀 진짜 증명이 됐고 앞으로 방위산업이 커지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매매는 지금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간 이제 방산 섹터 안에 대장주라고 했던 그런 좀 굵직한 기업들, 실제로 수주가 찍히는 그런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은 하지만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순환매가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갔을까 그런 물음을 드렸었는데 아직 충분히 투자의 기회가 있다라고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 중소형주들 위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업들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하실까요?
일단 가격이 이제 5만 원 정도대이기 때문에 엄청 저렴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아이스리 시스템이라는 이 기업 자체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해외 쪽에도 수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방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주항공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부품 쪽의 기업이고 또 한 가지의 기업은 이제 RF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오늘 좀 시세가 나오다가 살짝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어요. 근데 LIG 넥스원 쪽의 고객사 비중이 굉장히 좀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그 LIG 넥스원도 지금 중동과 유럽의 수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이 좀 있는데 물론 미국 쪽으로도 있긴 하지만 미국은 뭐 관세라든지 이런 이슈에 있어서 조금은 피로도가 있다 보니 좀 다변화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쪽 중동과 유럽 쪽의 수출 모멘텀이 앞으로 기대된다라고 했을 때 그 직접적인 수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서 RF 시스템즈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산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전략들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요,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오늘 또 태양광 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태양광 소재가 미국의 관세 면제 보도가 일단은 나왔고 오늘 관련주들이 움직였었는데 관세 면제, 이게 일단은 팩트 체크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말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시 된 걸까요, 대표님? 일단은 얘기 나왔습니다. 일단 얘기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하면 트럼프 쪽은 싫어한다.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후보 시절로 돌아갔을 때 태양광과 풍력을 두고 보면 트럼프는 항상 태양광 쪽에는 그래도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태양광은 정말 멋진 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재생 쪽은 트럼프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미지가 구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의 발언들을 유추해 봤을 때는 태양광 산업 자체는 나쁘게 생각을 하지가 않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 산업, 그러니까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태양광을 상당히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서 이 산업 자체를 계속해서 누르고 억압하기보다는 오히려 살리려는 움직임들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중국이 워낙 그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다 보니까 중국을 누르는 데도 있어서 이 태양광의 카드를 쓰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계속해서 중국 쪽을 이제 좀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왔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반사 이익에 대한 수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이게 또 이번에는 관세까지 면제가 된다. 근데 모든 게 관세가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핵심 소재 쪽에 이제 관세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이쪽만 지금 면제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은 확정시 됐지만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항상 염두는 해둬야겠지만 시장에서 오늘 반응이 비교적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 시세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많이 밀려 있었고 그동안 그래서 억눌렸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그리고 업황 반등에 대해서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은 더 활개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거고요. 뭐 북미 쪽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오늘 시세가 좋기도 하지만 OCI 홀딩스처럼 소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지금 동남아 쪽에 또 공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관세가 면제가 되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서 이와 관련돼서 시세가 오늘 강하게 좀 형성이 되고 있고 거래량도 바닥권에서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다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이 신재생과는 멀리 보기도 하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회귀해 봐서 1행정부 때도요. 오히려 신재생 관련주들 주가 상승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세액공제 폐지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태양광과 풍력 쪽에 관해서. 근데 그중에서도 트럼프가 조금 더 좀 우호적으로 밀고 있는 분야가 태양광 분야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안에 종목들을 보면 이제 OCI 홀딩스가 단연한 대장인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 하나솔루션, 캐리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을 하는데 대표님은 어떤 기업을 가장 좀 유망하게 보실까요?
오늘 대장으로 거론이 되는 건 OCI 홀딩스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셀과 모듈 관련돼서는 관세 불확실성 좀 지속된다라는 이야기 있기는 한데 저는 하나솔루션도 괜찮다라고 보는 게 미국 내에서 태양광 쪽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 북미 생산 시설에 대한 모멘텀도 있어서 저는 하나솔루션도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방보다는 확실히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밀렸었어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상당히 깊었고 최근에도 주가가 올해 들어서 살짝 움직이긴 했었지만 계속해서 좀 고점을 돌파해지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오늘 상승을 하면서 단숨에 전에 고점까지 가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한 22,25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23,500원 정도가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시세가 상방으로 충분히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미국 자체의 지금 태양광 산업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물론 소재 기업도 같이 보면 좋겠지만 하나솔루션 굉장히 좀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하나솔루션이 여러분들이 차트를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간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약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또 적자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좀 달려있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번 또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적자 기업을 탈출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오고 업황 회복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항상 태양광 쪽에 나왔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중국 쪽에서도 꾸준히 계속해서 이런 고관세 그리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런 공격 쪽에 태양광 산업 자체가 상당히 좀 위축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관세 면제라는 이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는 좀 진짜 실적도 약간은 고개를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에서의 태양광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그 실마리가 좀 이제 풀릴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국 기업들의 이 위축된 흐름이 오늘 내일을 움직임은 아니라서 그리고 공급들도 상당히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틈새 시장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파고들 수 있는 굉장히 적기가 오지 않았나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숫자로 이번에도 또 확인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숫자로 확인을 한번 해보고 또 기업들이 앞으로 제시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바닥권에 있는 만큼 좀 늦지는 않다. 이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그러한 섹터이고 그 안에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좀 고점 종목군들을 많이 바라봤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중요하겠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렇게 신재생 쪽이 처음으로 부각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또 우리가 첫 출발선에 서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은 신재생 쪽에서는 태양광에 국한되어서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신재생 쪽으로 풍력이라든지 뭐 다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을까?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한적일까요, 대표님? 네, 저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세트로 태양광 풍력은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니지만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반짝 우리나라 내부적에서 움직이기도 했어요. 다만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예전에는 탈원전을 외치다가 요즘에는 원전 쪽을 좀 채택하는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원전 관련돼서 이제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자로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화 흐름 자체가 이제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원전 쪽으로의 쏠림 현상들이 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와 언급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정부 정책 관련돼서도 지금 미국에서도 이야기하는 쪽은
결국 태양광이고 풍력 쪽은 되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이런 세계화 흐름을 따라갈 만한 그런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태양광 쪽 그리고 원전 쪽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제한적인 그 섹터 내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역시나 선별적인 투자 전략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챙겨드릴게요. 자, 오늘 그러면은 마지막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요동치는 테마주입니다. 사실 오늘 콘텐츠, 특히나 웹툰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입니다. 이 또한 정치 테마를 받아가는데 전략이 저는 오히려 어려울 것 같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쪽 섹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가총액이 상당히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낮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만큼 변동성을 크게 수반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뭐 대표적으로 마이랩이라던가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종목군들 보면 오늘도 시세가 굉장히 강했고 여전히 10% 넘는 상승세를 시현해내고는 있지만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못 버티고 손절했는데 날아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웹툰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우리가 정책 관련돼서 K컬처를 좀 살리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정부 측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면서 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테마성으로 저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이게 좀 대응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려울 수 있다. 또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좀 시세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국의 그 호미들이라는 그 가수분들이 이제 공연을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한알령의 제수의 기대감이 또 스물스물 고개를 들고 있는 부분은 예전에는 미국에 대한 뭐 시민권자, 이제 국적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닌 분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들은 있었는데 정말 찐 국적 자체가 한국인 분들이 이번에 공연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건 정말 오랜만이라는 부분. 그래서 한알령해제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또 콘텐츠주들에게 같이 좀 실려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기 자체가 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콘텐츠주들이 시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특정한 테마주에 얽히다 보면은 그 대형주나 대장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의 좀 탄력이 큰 것 같아요. 앞서서 저희가 방산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보다는 조금 작은 종목군들의 이제 탄력이 나오는데 일부 종목군들은 거의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가도 다시금 빠지는 모습이 보여줘서 변동성 굉장히 큰데 특히나 핑거 스토리가 지금 현재 올라섰다가 20% 초반까지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렇게 변동성 큰 종목군들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전략 잡아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막 예, 엄청 호가창이 질썩질썩 하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내가 수익이 지금 이제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분할 매도라도 꼭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종목군들의 특성이 욕심을 부리다가 갖고 있던 수익까지도 반납해버릴 수 있는 경향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산업 자체가 단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서 큰 기업들은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다 실적으로 찍히는 구간 그리고 찍히기 직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갑작스럽게 테마성의 이슈가 붙다 보니까 가벼운 종목들에게 일시적인 수급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욕심이 금물이다. 사실 네, 욕심이라는 네. 그 단어만 버리면 어느 정도 수급을 활용해서 내가 이런 투자 자체에 좀 숙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나눠서 매수하시고 매도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미증시 대비해서는 견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여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내가 성향에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잘 포착하셔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너무 무리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K 콘텐츠 관련주는 지난주부터 좀 요동을 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더 큰 상승의 기대감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박수 칠 때 떠나야 되기도 하죠. 지금 시점이 또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또 수익권이신 분들께서는 좋은 전략들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은 이제 공연에 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 중국에서 공연을 하지 못했던 가수가 이제 공연을 한다라는 소식 자체가 한알령 사실상 해제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모멘텀이 좀 극대화되게 된다면 이게 단순히 K 콘텐츠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엔터주라든지 중국 소비주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엔터주까지 확장시켜서 봐도 괜찮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돼서는 그동안 수출 데이터가 계속 잘 나왔었고 조금 잠깐 부진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잘 팔리는구나. 그리고 사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관세 때문에 사재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성능이 너무 좋아서 선크림이 그런 부분 때문에 사재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판로를 확대해서 수출을 계속 극대화하고 있는 화장품 쪽을 좋게 보는데 여기서 한알령 해제까지 붙는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엔터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엔터주들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제 SME 주가 흐름이 가장 좀 좋은데 지금 SM의 그 에스파가 중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알령 해제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SM이 중국 쪽에서 가장 활약을 했던 엔터사이기도 해서 지금 오늘 굉장히 시세가 6% 이상의 상승세를 시현해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정책 관련돼서도 엮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오히려 정책주들은 일정이 끝나고 나서는 끝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알령까지도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진짜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확장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화장품주들도 굉장히 최근에 좋았잖아요. 엔터주까지도 이런 온기가 이어져 오고 있고요. K 콘텐츠 관련주들도 정책주랑 엮이면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K 컬처 관련주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 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계속되는 시장의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께서의 최선호주도 한번 짧게 들어보고 싶어요. 참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K 컬처 안에 어떤 또 기업들 가장 지금 시점에서 유망하게 보실까요? K 콘텐츠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세가 약간 나오기는 했습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가 이제 넷플릭스의 이제 애니메이션 게임이 원작이고 게임의 원작을 갖고 있는 걸 이제 애니메이션화해서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 시즌 2 제작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많은 IB 쪽에서의 투자 의견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가운데 스튜디오 미르는 넷플릭스와 OTT 장기 계약을 또 체결을 한 이슈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넷플릭스가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데빌 메이 크라이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시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는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을 가장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 마침 또 실적 발표합니다. 그 실적 발표 앞두고 또 계속되는 K 콘텐츠들의 흐름들도 모멘텀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헤드라인 정리를 해보고요. 대표님에게 시장 한 줄 평 들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은 대표님께서 또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미국보다는 견조하다. 그리고 테마주와 실적주가 강하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나스닥이 3% 빠졌고 기술주들이 진짜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출발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긴장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나라 관련돼서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부진한 흐름들, 그러니까 주도 섹터들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실적 기반한 방산, 조선, 뭐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견조하고요. 또 정책 관련된 모멘텀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K 컨텐츠라든지 웹툰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를 좀 이어가면서 코스닥 시장을 1.6% 정도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투자 기회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할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기회가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시장 한 줄 평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테마주와 실적주가 강세를 나타내는 시장이다 보니까 뉴욕 증시 대비해서도 좋은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테마주 강한 건 모두들 아실 텐데 실적주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섹터 조금 보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조선이랑 그리고 방산이랑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도 여전히 좀 보고는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쪽이 실적이 이번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도 좋다라고 느끼지만 앞으로 성장에 대한 실적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HD현대 마린엔진, 그러니까 엔진주들도 상당히 좋아요. 조선 쪽에서. 지금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선박 자체를 친환경 선박으로 앞으로 발주는 많아지겠지만 이거를 당장 바꾸기는 어려운 회사들은 이 엔진만 교체를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이제 앞으로 친환경 엔진에 대한 수요도 올라갈 것이다. 시장에서는 엔진주들의 흐름도 당분간 이제 앞으로는 좀 시세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 방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용 의료기기 쪽이 APR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인데 미용 쪽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 시장이 보는 쪽은 이제는 유럽 시장의 수출을 일본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이 최대 좀 나라다. 우리가 봐야 되는 타겟의 나라는 미국이다라는 북미 시장이다라는 이야기 있었지만 이제 북미를 넘어서서 유럽 시장까지도 잡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실리콘투, APR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실적에 대해서 이번에도 좋게 나오겠지만 앞으로 유럽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또 시장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간밤 미증시 급락한 것에 비해서 우리 시장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장보다도 오후장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죠. 계속해서 우리 양시장은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도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이로써 9개월 연속해서 매도세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4월 들어서 외국인이 무려 9조 2천억 원어치 매도 폭탄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수치는요 2021년 3월 이후 최대 물량이었다고 합니다. 수급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부 이슈보다는 조금 더 내부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 시장. 트럼프라는 거대한 변수 때문에 대형주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중소형주, 특히 정책주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특징주는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8년 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 제품 100%를 사용을 했었던 SK하이닉스가 한화세미텍의 제품을 구입하면서 그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사실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은요 현재 특허 침해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한화세미텍에게 420억 원을 주면서 TC본더 12대를 주문을 했죠. 그리고 신규 HBM 생산 라인에서 한미 반도체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즉각적으로 한미 반도체는 반발을 하면서 SK하이닉스 공장에 파견을 보냈었던 엔지니어 전원을 철수를 했고요. 그리고 TC본더 가격을 무려 28%나 인상하겠다고 SK하이닉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격 통보를 한 것은 그리고 인상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실제로 이 인상안을 SK하이닉스가 받아들일지 그 여부는 이달 말쯤에 결정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미 반도체가 왜 이렇게 초강수를 두는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3위 디램 업체 미국 마이크론에 납품을 실제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110억 원가량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배에서 3배 정도 더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균열로 인해서 10여 년 전 관계가 틀어졌었던 삼성전자와 TC본더를 포함해서 주요 제품 납품을 하는 것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28% 가격 인상 통보와 더불어서 틀어졌었던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이 종목은 4거래일 만에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하면서 11%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입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가 나왔죠. 일단 숫자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6천억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상승해서 예상치를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81억 원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였었던 289억 원을 상회할 것, 플러스 알파로 영업이익률은 5.3%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라는 게임을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트래픽과 매출이 모두 반등세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출시 전에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었던 RF 온라인 넥스트 같은 경우에도 3월 20일에 출시를 했는데 출시를 하자마자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 매출 1등을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2분기에는 3개, 3분기에는 2개, 4분기에는 2개 이렇게 신작을 연달아서 출시할 것이라는 계획도 갖고 있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분기별로 계단식의 매출 및 이익 성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비용 통제를 굉장히 강하게 해왔습니다. 인건비도 줄이고요. 지급 수수료도 줄였고 상각비도 감소를 시키면서 비용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 결과 영업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가량 줄어들었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8%가량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올해 총 영업이익을 2,400억 원가량으로 전년 대비해서 14%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긍정 리포트 속에 오늘 넷마블은 5% 가깝게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 4% 이상의 상승세를 그렸는데 그 이유 살펴봤더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CJ 대한통운과 MOU를 맺고 AI 휴머노이드 물류 로봇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 기술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물류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군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공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제조업과 다르게 매일매일 수많은 다른 종류의 상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고정형 자동화 설비 대신 휴머노이드가 그 새로운 대안처로 떠오르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을 읽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CJ 대한통운이 MOU를 맺은 것입니다. 실제로 양사는 올해 말부터 실제 물류 현장에서 실증 테스트에 돌입을 할 것이며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 센터에 적용을 할 것이라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 동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항공, 그리고 화장품이고요.
AI2고요. 중국 소비 관련입니다. 중국 내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오는 3분기부터 중국인 관광객에 관해 무비자 입국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모드 투어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3%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1% 상승, 잉글 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 가깝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고요. 태양광의 쌀알이라고 불리는 기초 소재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가 미국의 관세 면제 품목에 포함됐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미 시장을 공략을 가속화했었던 기업들이 그 호재를 받아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 그 중에서도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지역에서 폴리실리콘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15%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고요.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웹툰 퓨리오사 AI고요. 정책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 측에서 K방산 정책 공약을 내검과 동시에 우리 한국을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그리고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구 웹툰 도서관을 방문할 것이라는 예정 밝혔습니다. 그래서 방산과 웹툰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7% 이상, 그리고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도 장중한 때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퓨리오사 AI의 협력업체로 알려진 포바이포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장중한 때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계속됩니다. 마켓 쇼쇼쇼, 이 지역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는요, 다양한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요, 중소형주 위주의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요, 상당히 많은 일정이 있고 그 일정 플레이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넥스트 마켓에서도요, 오늘과 내일의 일정들 좀 짚어보면서요, 이번 한 주 같이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일정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TSMC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대략 2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TSMC는 이번 실적 발표를 컨퍼런스 콜 형태로 일어나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매출 자체가 1분기에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선 주문량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반도체주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할지는 다들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좀 앞두고 있다는 거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경제 전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관세에 관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게 오늘 뉴욕 증시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국내 증시에 관한 영향력들을 미비했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측에서 반도체법 등에 관한 3법 재추진이 일어날 예정인데요. 그에 따른 정부 정책적인 반도체 수혜 여부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일정, 좀 중요한 일정 하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K-컨텐츠 관련주들이 상승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K-컨텐츠들 관련주들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지, 그 탄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튜디오 미러라는 기업이 넷플릭스와의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의 여부를 보고 투자 전략으로 삼아보면 좋겠다라는 언급도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독일, 홍콩과 프랑스 증시는 휴장입니다. 성금요일 날로 휴장을 하지만 실적 발표는 이어가기 때문에 시장 모멘텀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넥스트마켓 주제도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요, 트럼프의 행정명령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간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헬스케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때 국내 제약바이오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서 관련 내용 보도가 됐고요. 대부분의 헬스케어 업종들이 좋아했다. 그러니까 많은 편의점들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약품 관세에 관한 리스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제약업체들은 이러한 행정명령을 환영했을지 체크해보면서요. K-바이오에 관한 증시의 투자 포인트들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번 행정명령 K-바이오에겐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저와 함께 그 스토리 풀어보시도록 하죠. 자, 일단은 헬스케어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분자 약물 협상에 관한 유예기간을 13년으로 연장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존의 유예기간은 9년이었습니다. 9년마다 협상을 재개했어야 됐는데 이미 미국 쪽에 진출했었던 제약바이오 업체 측에서는 이러한 협상이 유예되면서요. 13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요. 거기가 병원이냐 의원이냐에 따라서 치료에 관한 가격 차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트럼프가 고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 장소 무관하게 동일한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바이오 시밀러에 관한 승인을 간소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허들 자체가 조금 더 좁혀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체크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신약에 관한 생명이 연장됐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 FDA에 관한 그러한 승인 절차가 조금 간소화되면서요. 우리 K-바이오들의 진입 장벽 자체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론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 앞두고 헬스케어 업종들에게는 좋은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왜 그럴지 저와 함께 수치적으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의약품,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의약품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이 집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대미 수출액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증가가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23억 달러가 넘어섰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28억 달러가 넘어서는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10년 전으로 회귀해 봤었을 때 2014년만 하더라도 대미 수출액이 1억 달러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단 10년 만에 20배가 넘는 상승률을 이뤄낸 겁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국내 제약업체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도 수출액을 집계를 해보니까 무려 39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40억 원이 넘게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의 이러한 행정명령, FDA에 관한 승인 문턱을 낮추겠다라는 행정명령은요, 앞으로 국내 제약주들이 더 많은 허들을 넘어가면서 이 수출액을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숨은 스토리 하나를 체크해보면 좋겠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좋게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약가 인하를 원했던 건요. 약가 경쟁 심화로 바이오 시밀러에 관한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많은 제약 업체들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너희들끼리 경쟁을 해서 그러니까 약값을 낮춤으로써 미국 국민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약을 납품하고 약을 공급해라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행정명령 안에는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도 있지만요. 결과적으로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호재를 가져갈 수 있겠죠.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움직임들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형주의
수입에도 불구하고요. 최근에 약진을 다시 한번 견뎌내면서 3%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티움바이오의 차트인데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7%의 급등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은요. AI 관련 주주가 엮이면서 정책적인 수혜도 받아가고요. 또 바이오 시밀러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모멘텀을 가져가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과연 이러한 행정명령이 우리 제약바이오주들에게 무조건적인 호재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웃지 못하는 치킨 게임의 서막일까요?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변하는 그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전략들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은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내포한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넥스트마켓 여러분 함께 하셨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지장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